넷째 강의, BPS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앞선 강의에서는 BPS가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을 왜 관심 있게 봐야 하는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가 처음 BPS를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착각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BPS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BPS가 높다는 것은 한 주당 순자산이 많다는 뜻이지 그 기업이 반드시 좋은 기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BPS는 5만 원입니다. 두 번째 기업의 BPS는 2만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5만 원인 첫 번째 기업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자산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기업은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에서 이익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기업은 상대적으로 자본은 적지만 그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꾸준히 높은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일까요? 단순히 BPS 숫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000만 원밖에 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4천만 원을 법니다. 첫 번째 사람의 자산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이 자본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BPS를 공부하다 보면 결국 중요한 투자 지표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ROE입니다. ROE는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ROE는 앞으로 별도의 오디오북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BPS가 자본의 크기를 보여준다면 ROE는 그 자본으로 돈을 버는 능력을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BPS가 높아도 그 자산의 질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산에는 현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고, 재고 자산도 있고, 받아야 할 돈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상 자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산이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팔리지 않는 재고가 창고에 계속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부에는 자산으로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래된 설비가 많아도 장부상 자산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자산이 얼마나 많은가뿐만 아니라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도 BPS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장과 설비, 토지와 같은 자산이 중요한 기업과 기술, 브랜드, 플랫폼, 특허, 연구개발 능력이 중요한 기업은 자산 구조가 다릅니다. 특히 기술 중심 기업의 경쟁력은 장부상의 순자산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을 BPS 하나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BPS가 낮은 기업은 나쁜 기업일까요? 이것 역시 아닙니다. BPS 자체의 절대적인 숫자는 발행 주식수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업의 BPS가 5만 원인지 1만 원인지만 비교해서 우열을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제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BPS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본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PBR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BPS는 높은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면 PBR은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싸다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시장이 낮은 평가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낮거나 성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산업 전망이 좋지 않거나 자산의 효율성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PBR송 두 번째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낮다고 덥석 사지 마. 높다고 바로 겁내지 마. 숫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BPS도 똑같습니다. 숫자를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숫자가 만들어졌는가?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BPS가 높다는 것은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몫이 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산의 질을 확인하고 이익을 확인하고 자본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미래 성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자산이 많은 기업보다 자산을 잘 활용하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BPS는 기업의 자산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그 자산이 만들어내는 이익까지 봐야 합니다. 다음 5째 강의에서는 BPS와 PBR의 관계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 앞에서 공부한 PBR과 지금 배우고 있는 BPS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5째 강의, BPS와 PBR의 관계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 앞선 강의에서 우리는 BPS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BP는 주당 순자산, 회사의 순자산을 주식 한 주당 얼마씩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BPS를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PBR입니다. 우리는 이미 PBR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BPS를 배운 상태에서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PBR이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PBR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현재 주가가 한 주당 순자산의 몇 배에서 거래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BPS가 1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도 1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주가 1만 원을 BPS 1만 원으로 나누면 PBR은 1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주당 순자산 가치와 현재 주가가 같은 수준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가가 2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BPS는 여전히 1만 원입니다. 그러면 PBR은 2배입니다. 시장은 이 기업의 주식을 한 주당 순자산의 2배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BPS는 1만 원인데 주가가 5천 원이라면 어떨까요? PBR은 0.5배가 됩니다. 장부상 한 주당 순자산은 1만 원인데 시장에서는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PBR이 0.5배라면 엄청나게 싼 것 아닌가? 반대로 PBR이 5배라면 너무 비싼 것 아닌가? 바로 여기서 투자지표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기업의 자산만 보고 가격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산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는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사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강한지, 산업의 전망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주가에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기업의 BPS가 모두 1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매년 높은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사업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익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BPS는 똑같이 1만 원이지만 이익이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사업도 정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낮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BPS는 같지만 시장이 두 기업에 똑같은 PBR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기업에는 더 높은 PBR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가진 자본이 앞으로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기업에는 낮은 PBR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BR송 두 번째에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낮다고 덥석 사지 마. 높다고 바로 겁내지 마. 이제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PBR이 낮다면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왜 낮을까? 정말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성이 낮아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지, 성장이 멈춰서 그런 것인지, 산업 전망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PBR이 높다면 역시 질문해야 합니다. 왜 높을까? 기업이 자본을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높은 이익을 꾸준히 만들어내는지, 앞으로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지,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공부할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등장합니다. 바로 ROE입니다. 지금은 공식까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개념만 기억하겠습니다. ROE는 쉽게 말하면 기업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BPS, PBR, ROE 이 세 가지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BPS로 한 주당 순자산을 보고
PBR로 시장이 그 순자산을 몇 배로 평가하는지 보고 ROE로 그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 봅니다. 이렇게 투자 지표가 하나씩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퍼와 EPS도 떠올려 보겠습니다. 퍼와 EPS는 주가와 이익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PBR과 BPS는 주가와 자산을 연결합니다. 이제 조금씩 기업 분석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투자 지표를 하나만 떼어서 보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로 연결해서 보면 오히려 쉬워집니다. 퍼를 보면 EPS를 생각하고 PBR을 보면 BPS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BPS와 PBR을 보면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ROE까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BPS는 한 주당 순자산입니다. PBR은 현재 주가가 BPS의 몇 배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PBR이 낮다고 무조건 싸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PBR이 높다고 무조건 비싸다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시장은 이 기업에 이런 PBR을 주고 있을까? 숫자를 외우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숫자가 만들어진 이유를 찾는 것, 그것이 투자 지표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6째 강의에서는 BPS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숫자가 크게 움직였다고 바로 좋아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그 변화의 원인을 찾는 방법을 천천히 공부해 보겠습니다.